소수술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거기에서 수술도 금방 해버리고 막 처치도 그 막 드라마 얘기. 드라마, 네, 드라마.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고. 네, 네. 뭐 아시다시피 수술을 그렇게. 저도 이제 병원을 떠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네. 이제 요즘 응급실 상황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나. 그러니까 그 드라마 때문에 오해를 많이 이제 저희가 받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드라마 보니까 이런 거 하던데 니네 이런 거 못하냐. 네. 못하거든요 그런 거. 네. 근데 뭐 이게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학 드라마 안 봐요. 안 봐요? 네,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안 보십니까? 네, 너무 비현실적이고. 좀 비현실적이죠. 그렇게 네. 뭐 잘생긴 의사도 없고. 선생님 잘생기셨습니다. 네. 잘생긴 뭐 여자 의사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는 일들이 뭐 일반인들한테 이제 조금 접근하기 쉽게 네. 아무래도 드라마로 하다 보니까 그런 네. 건데 이걸 드라마는 이제 드라마로만 봐야 되는데 보면 응급실, 꼭 현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죠. 안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죠. 아니 응급실에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기는 왜 안 돼? 이러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이제 가끔 계시죠. 가끔 계시죠. 그런 걸 이제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 그렇죠. 네, 네, 네. 뭐 근데 현실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안 되고. 네. 그리고 뭐 미국 드라마 같은 뭐 ER 같은 드라마 보면 그거 몇 년 굉장히 전에 빨리 진단해서 몇 년 바로 전 영화예요. 수술방 올라가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조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외상센터도 생기고 하면서 그 전에는 사실 외상 환자가 오면은 막 수술방까지 준비하는 시간도 막 오래 걸리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외상센터가 생기면서 이송도 빨라지고 헬기나 이런 걸 통해서 빨라지고 그리고 미리 전화를 해서 이런 환자가 가니 이제 준비해달라 그러면은 가자마자 바로 수술방으로 딱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예전보다는 개선이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살리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의사가 뭐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산부인과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소아과도 굉장히 이제 조금 줄어드는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외과도 사실 뭐 미달되는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응급의학과는 우리나라에 뭐 어느 몇 분 정도 계시고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뭐 필수 의료 적다고 하는데 뭐 외과도 마찬가지죠. 의협 회장이 이필수인데 이필수인데 필수 의료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전공이 TOM 80% 정도밖에 못 채웠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미달이었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저 때 70명이 나왔고 전문의가 네. 지금 얘기 들었을 때 한 200명, 한 100에서 200명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전국으로 따지면은 뭐 몇천 명 정도는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응급실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응급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으셔도 응급실에서 지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죠. 응급의학과가 사실 생기면서 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삼풍백화점이나 네.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재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네. 나라에서도 응급의학과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응급의학과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이후에도 사실 재난이라는 상황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응급의학과를 전공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어떤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뭐 이게 수액 처치를 하는 것부터가 조금 다르다. 처치 자체가 그리고 네. 이제 어떤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저희는 이제 교육을 다 받거든요. 네. 그런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초기에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여러 이제 지역 사회랑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훈련도 받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전공을 안 한 선생님하고 단순히 그냥 이제 응급실에서 단직을 쓰는 선생님이랑은 조금 차별화가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진이에서 안전하지 못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점점. 계속 지진이 그죠? 있다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옮겨져 오고 있는 상태인데 울진에도 그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생겼습니까? 생겼죠, 생겼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좀 맡아서 하시겠네요? 지진에 대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 그러니까 이런 저희는 것처럼 대비라기보다 대비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자연재해든 뭐 그런 인재든 간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은 네.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응급 환자들 분류하고 치료하고 하는 건데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계속 체계적으로 예, 계속 계속 하는 거죠. 뭐 민방위랑 뭐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지역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울진이라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처에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 대구나
아니면 강릉이나 이쪽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근데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런 방송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쫙 이제 지역에 다 뿌리기 때문에 다 대비를 하는 거죠. 군대를 군의관으로 다니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공부. 군의관들은 대전반 교육이라고요. 아, 예, 예. 대량으로 전사함, 사상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체계적인 것들을 그게 이제 대량 재해 같은 거를 저희는 응급의학과에서는 계속 그런 훈련을 하시는군요. 네, 재난의학이라고 그래서 네네. 저희는 따로 이제 그 재난의학 학회나 이런 걸 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훈련도 하시면서 환자도 보시고 또 환자를 볼 때 또 시간도 오래 보고 또 생명을 막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엄청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내가 이제까지 쭉 지내오면서 힘은 들지만 좀 보람이 섰다. 이런 혹시 일, 사건 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사실은 이제 응급의학과라고 하고 이제 응급실이라고 하면은 막 생명을 살리고 하는 거에 사실 보람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을 하시겠는데 네, 네. 누구나 다 그렇게 네. 생각하죠. 네.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CPR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네. 통해서 네. 이제 살려낸 분이 그 겨울에 이제 회식을 하고 밖에서 이제 주무신 거예요. 한겨울에.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말한 이제 동사. 네. 밖에서 이제 동사가 된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동사는 이미 돌아가 이제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런 그래서 상태에서 오셨다. 완전 이제 저체온으로 해서 오셔가지고 네, 네. 저체온에 의한 이제 심장 마비는 사실 그거는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사율이나 이런 게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급냉이 아니지 않습니까? 급냉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다른 그런 어떤 기관들이 그래도 적어도 약간 어느 정도 기절한 유지는 상태? 되고 있어요. 기절한 상태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를 비슷한. 빨리 온도를 올려주고 하면은 네네. 되돌아올 확률이 더 큰.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처치가 일반 CPR하고는 달라요. 그럼 겨울에 쓰러지신 분들은 반드시 구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물론 이제 일반 심폐소생술 환자보다는 더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네. 마침 이제 저 1년차 때 저희는 계절마다 환경의학이라고 그래서 네. 어떤 특정 계절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네. 어떤 사고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저체온 환자들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막 배웠을 때인데 네. 마침 이제 그 환자가 오셔서 배운 걸 그대로 써. 그렇죠. 꽤 오래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서 결국에 이제 심장이 돌아왔고 중환자실 입원시켜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이제 저희가 계속 케어해서 걸어서 와, 훌륭하십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제 첫 소생술을 해서 회복이 되는 환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에도 남고 애착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네. 태어나실 때 사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셨어요. 네. 네. 뭐 그 응급실에 실려온 것도 기억도 못하고 누군지 못하시죠? 잘 모르실 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는 뭐 그런 것도 보람이 있지만 우리가 응급이라고 하는 거에 의사가 느끼는 응급이랑 환자가 느끼는 응급은 다 완전 다르겠죠. 너무 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보람을 느끼는 게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네. 예를 들면 아기가 코에 뭐 콩이 들어갔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그걸 떼줬을 때 어떤 그 저도 시원하고 환자도 시원하고. 네. 네. 그 콩은 진짜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긴 하지만 좀 약소한 거일 수 그렇죠. 있는데 근데 뭐 요즘은 자석 먹고 오는 뭐 이런 애들 없습니까? 있죠. 못 먹고 이게 장난감인데 네. 이제 몇 개를 먹었는데 이게 자석이다 보니까 네. 한 놈은 빨리 내려가고 한 놈은 늦게 내려가면 네, 네. 복끼리 딱 둘이 붙어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경우에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바로 응급실에서 처치할 수 있는 거는 뭐 팔이 빠졌다든가 네. 어깨가 빠졌다든가 네. 아니면 뭐 턱이 빠졌다든가 그런 저희가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사실은 더 보람을 느껴요. 네. 요즘은 왜냐면 그런 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네. 뭐 기흉이나 뭐 이게 흉수 물이 차거나 이러면은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직접 다 저희가 다 하죠. 옛날에는 그 또 흉부외과 선생님 다 불러가지고 뭐 내려온다 그러고 찾지를 못해서 또 의구까지 가서 찾아와가지고 그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응급실에서 다 해결이 딱 다 이제 되니까. 트레이닝 배우면서 다 하니까. 네네. 많은 그 분들이 사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또 응급실에 가서 이게 또 잘 해결될까? 응급실에서는 또 뭐 어디과 이제 막 배우는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내려와가지고 네. 뭐 내 몸을 어떻게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 이렇게 든든한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응급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이렇게 좀 응급의학과 측면에서 지키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 응급실을 안 올 수 있다. 혹시 이런 뭐 노하우, 방법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많죠. 그냥 술, 담배 안 하고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 이제 만성병 있으신 분들은 약 잘 챙겨 드시고,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전 수칙 잘 지키시고, 네. 특히나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울진이 이제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은 사고들이 보면은 무리해서 움직이실 때, 네. 예, 추운데 밖에 나가시거나 더운데 뭐 밭에서 뭐 일을 한다든가 100% 사고 나거든요. 안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끔 본인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추운 겨울은 뭐 모자를 쓴다든가 여름에는 그늘에서 좀 물도 수분 섭취도 많이 한다든가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켜주시면은. 근데 사실은 뭐 음식 아무리 가려 먹는다고 해도 배탈 나고 설사하고 뭐 다 그러니까. 그런 수칙들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응급의학과 허재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말 생명을 좌지우지하시고 응급의학과의 그런 역할들, 또 우리 응급실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진풍경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체력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신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많은 좋은 노하우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응급실에 오시면 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느끼시는 게 응급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사실 그게 제일 어떤 이제 불만 중에 하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제 굉장히 친절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오면은 저희도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맞이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마음 같지 않게 저희도 이제 긴장을 하고, 그리고 잘 안 웃으려고 하는 게, 웃으면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렇죠. 잘못하면 여러 중증도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제 중환 환자들 놓칠 수 있어서, 저도 그렇고 저랑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들이나 분들한테도 환자를 볼 때는 절대로 이제 웃지 않게끔,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게끔. 그러니까 더 딱딱하게 보이겠네요. 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환자분들이 널리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응급실이 분초를 다투고 생명을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좀 불친절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치료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마음가짐 그렇고, 이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 불친절하다고 느끼셔도 나는 치료를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시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내 치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집중을 하고 있다. 이제 많은 분들의 건강을 다시 한 번 더 좀 맡겨도 이게 좀 안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한 가지 더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응급실에 오시면은 왜 나는 빨리 안 봐주냐, 나는 이렇게 아픈데. 불친절하다, 빨리 안 봐주냐. 예, 그런 경우가 사실은 뭐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현실에서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응급실은 오는 순서가 아니라 중환 순서로 보기 때문에 나를 이게 보고 본인이 느끼는 정도랑 네. 저희가 환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막 아프고 많이 하더라도 더 빨리 처치를 요하는 환자들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중환 순서대로 본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그런 컴플레인들을 하시면은 사실은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이제 불친절하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몸을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